외무장관이 열겠다고 하면 군부가 닫아버리는 나라. 최고 지도자가 승인해도 아무도 움직이지 않는 나라. 이 나라와 협상이 가능하긴 한 겁니까? 데드라인은 한국 시각으로 23일 밤입니다. 트럼프는 연장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2차 협상을 위해 벤스는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이란은 어젯밤 최고 지도자가 협상을 승인했는데 오늘 오후 국영TV가 출발한 대표단은 아직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란은 1차 때도 86명을 보내서 21시간을 협상했고 결렬됐지만 호르무즈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역봉쇄를 풀지 않자 이란은 하루 만에 다시 닫았습니다. 열고 또 뒤집고. 이게 처음이 아닙니다. 대통령의 말도 안 통하고 외무장관의 말도 안 통합니다. 그러면 이 나라에서 누구의 말이 통하는 겁니까? 이걸 이해하려면 한 사람의 죽음부터 알아야 합니다. 알리 하메네이. 40년간 이란의 최고 지도자였습니다. 이란에는 크게 세 세력이 있습니다. 외무부로 대표되는 협상파, 의회의장 갈리바프를 중심으로 한 실용파, 그리고 혁명수비대, IRGC로 대표되는 강경파. 이 세 세력이 40년간 합의 없이도 돌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40년간 하메네이 한 사람이 최종 결정권을 쥐고 있었습니다. 그가 사라진 뒤 세 세력이 각자 자기가 머리라고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의 몸에 머리가 셋. 이게 지금 이란입니다. 첫 번째, 모즈타바 하메네이. 혁명수비대가 전문가 회의를 압박해 모즈타바를 최고 지도자로 밀어올렸습니다. 순교자의 아들이라는 상징이 필요했고 트럼프가 경량급이라고 비웃은 것이 오히려 선출의 빌미가 됐습니다. 하지만 취임 후에도 공개석상에 거의 나타나지 않고 실질적 통제력은 의문입니다. 2차 협상 참여 승인도 모즈타바가 주도한 게 아닙니다. 파키스탄, 이집트, 튀르키예 세 나라가 이란에 나오라고 압박한 뒤에야 겨우 승인이 떨어졌습니다. 두 번째, 갈리바프 의회의장. 현재 공식적으로 가장 많은 권한을 쥔 인물입니다. 1차 협상에서 이란 대표단을 직접 이끌었고 모즈타바에게 전권을 위임받았다고 합니다. 상대적으로 실용주의적이어서 협상 테이블에 앉을 수 있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위협 아래 협상은 없다. 이란은 새로운 카드를 준비해왔다고 말합니다. 밖에서는 실용파, 안에서는 강경 발언. 세 번째, 혁명수비대 IRGC. 실질적 무력을 쥐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물리적 통제권. 외무부가 뭘 발표하든 현장에서 뒤집을 수 있는 유일한 세력입니다. 세 개의 머리가 한 몸에 붙어 있는데 각각 다른 방향을 보고 있는 겁니다. 이 분열이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난 장면이 있습니다. 4월 11일 파키스탄 1차 협상. 먼저 미국 대표단을 보겠습니다. 벤스 부통령, 위트코프 중동특사, 쿠슈너 고문. 핵심 의사결정자 3명입니다. 트럼프가 지시를 내리고 이 3명이 테이블에서 결정합니다. 지휘체계가 단순하고 수직적입니다. 이란은 어땠습니까? 파키스탄 외무부가 공개한 공식 명단 86명입니다. 이란은 과거에 소규모 정예 대표단을 보냈습니다. 이번에는 86명. 그 안에 결정권자급이 약 30명. 잠깐 이 안에 누가 있는지를 보면 구조가 보입니다. 단장은 갈리바프 의회의장. 모즈타바 하메네이에게 전권을 위임받았습니다. 본국과 협의 없이 현장에서 타결과 결렬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 그런데 전권을 받은 사람이 왜 86명을 데려갔을까요? 갈리바프는 각 파벌을 대표단에 합류시켜 합의를 성공으로 홍보하고 내부 반대를 극복하기 위해서입니다. 강경파 나바비안. 2015년 핵합의를 맹비난했던 인물입니다. 갈리바프와 나바비안 둘 다 보수파입니다. 그런데 보수파 안에서도 협상을 통해 이기자는 실용파와 협상 자체가 배신이라는 원칙파가 갈라져 있습니다. 원래라면 최고 지도자가 이 둘을 잡아야 합니다. 하지만 모즈타바는 공개석상에도 나오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같은 편끼리도 한 목소리가 안 나오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반대쪽에는 햄마티 중앙은행 총재. IRGC가 국가 경제를 장악한 구조를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해온 개혁파입니다. 그리고 아라그치 외무장관, 이란에서 유일하게 미국과 대화할 수 있는 얼굴입니다. 2015년 핵합의 때도 협상 테이블에 앉았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번 1차 협상에서 아라그치는 헤즈볼라 지원 축소에 유연한 태도를 보였고 이 소식이 테헤란에 보고되자 혁명수비대는 대표단이 지시를 이탈했다며 즉시 귀국 명령을 내렸습니다. 협상이 끝난 뒤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라그치가 X의 호르무즈 완전 개방을 선언하자 같은 날 밤 혁명수비대 해군이 바보의 트윗으로는 해협이 안 열린다고 뒤집었습니다. 외무장관이 열겠다고 하면 군부가 닫아버리는 나라. 이게 지금 이란입니다. 갈리바프는 대표단을 구성하면서 넣을 사람과 뺄 사람을 골랐습니다. 미국과 협상하기 전에
자기 대표단 안의 전쟁을 먼저 치른 겁니다. 1차 협상의 결과가 어땠습니까? 합의 실패. 대표단을 만들어 놓고도 한 목소리를 내지 못한 겁니다. 이게 자중질환입니다. 각 세력의 입장을 보면 왜 합의가 안 되는지 바로 보입니다. 핵 문제. 협상파는 제재 해제를 위해 양보할 수 있다. 실용파 갈리바프는 일부 동결은 수용 가능하다. 강경파 IRGC는 북한식 핵 보유를 추구해야 한다.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각 입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아라그치 외무장관은 X의 완전 개방을 선언했습니다. 트럼프는 즉시 이란이 해협을 열었다고 승리를 선언했습니다. 갈리바프는 달랐습니다. 이란 선박이 막히는 한 남의 배도 못 지나간다. 열돼 이란이 쥐고 연다는 겁니다. 나바비아는 통행료 징수는 계속한다며 완전 개방 자체를 부정했습니다. 그리고 IRGC 해군 바보의 트윗으로는 해협이 안 열린다. 다음 날 실제로 선박에 포격했습니다. 같은 해협을 놓고 4가지 답이 나왔습니다. 이란이 협상장에 복귀하더라도 대표단 내 깊은 분열로 타결이 어렵고 설령 합의가 이뤄지더라도 내부 갈등으로 빠르게 와해될 위험이 큽니다. 그리고 호르무즈 재봉쇄가 그 증거입니다. 재봉쇄 자체는 미국 역봉쇄에 대한 대응입니다. 문제는 닫는 방식입니다. 외무장관이 먼저 열겠다고 발표했고 같은 날 밤 군부가 얼간이라고 부르며 뒤집었습니다. 결과는 같은 재봉쇄인데 그 과정에서 외무부와 군부가 공개적으로 충돌한 겁니다. 트럼프는 이 상황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화할 상대가 없다. 근데 우리는 그게 좋다? 미국은 이란의 분열을 보고 있고 그 분열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합의 서명이 있을 때까지 호르무즈를 열지 않겠다고 못 박았습니다. 미국의 한포 사격을 본 강경파는 이렇게 말합니다. 봐라, 미국은 결국 힘으로 온다. 양보하면 끝장난다. 같은 한포 사격을 본 실용파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러다 진짜 전면전 터진다. 지금이라도 앉아야 한다. 같은 사건을 보고 정반대의 결론을 내립니다. 온건파가 협상을 추진하면 배신자로 낙인 찍히고 제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국이 온건파에게 손을 내미는 것 자체가 이란 내부의 강경파 온건파 갈등을 더 깊게 만듭니다. 다만 하나 짚어야 할 게 있습니다. 이게 트럼프의 정밀한 계산인지 아니면 압박하다 보니 결과적으로 이렇게 된 건지는 의견이 갈립니다. 분명한 건 하나입니다. 이란이 하나로 뭉쳐 있었다면 미국의 이중 압박은 미국은 협상 의지가 없다는 결론 하나로 끝났을 겁니다. 그런데 이란은 지금 하나가 아닙니다. 그래서 같은 압박이 세 개의 다른 반응을 만들어내고 세 파벌이 서로를 더 깊이 의심하게 만듭니다. 자중질환이기 때문에 통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짚고 가야 할 게 있습니다. 이 혼란이 시장에 직접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다가 지금 다시 반등 중입니다. 하지만 주요 투자은행 대부분이 미 연준의 금리 인하 시점을 9월 이후로 늦췄습니다. 원인이 뭡니까? 호르무즈 봉쇄로 유가가 폭등했고 미국 휘발유 가격이 전년 대비 18.9% 올랐고 소비자 물가가 3.3%까지 뛰었습니다. 이란이 자기들끼리 싸우면서 호르무즈를 열었다 닫았다 하는 게 미국 금리 인하를 늦추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도 기관 투자자들은 XRP를 사고 있습니다. 지난 일주 유입만 5,539만 달러. 연중 주간 최고입니다. XRP ETF 총 운용 자산이 1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왜 기관은 전쟁 속에서도 XRP를 담을까요? 이유는 지난 영상에서 정리해드렸습니다. FASB, 클레이티 법안, ETF, 트레저리 통합. 4가지 제도적 기둥입니다. 아직 안 보신 분은 설명란 링크를 걸어두었습니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 4가지 중 호르무즈 때문에 바뀐 건 하나도 없습니다. 호르무즈가 열려도 FASB 의결은 그대로고 호르무즈가 닫혀도 클래리티 의회 일정은 4월 25일입니다. 기관은 전쟁 뉴스를 보고 매수 버튼을 누르지 않습니다. 제도가 바뀌었는지를 보고 누릅니다. 지금 XRP가 $1 40센트로 밀린 건 펀더멘탈이 무너져서가 아니라 호르무즈라는 외부 소음 때문입니다. 소음이 거치면 신호만 남습니다. 정리합니다. 이란의 적은 미국만이 아닙니다. 외무장관을 얼간이라 부르는 군부, 사과하면 몇 시간 만에 뒤집히는 대통령, 86명을 보내도 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협상단. 하메네이라는 중재자가 사라진 이란은 지금 자기들끼리 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그 균열을 보고 있고 이용하고 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저는 양해각서 형태의 단계적 합의가 가능하다고 분석했습니다. 그 판단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미국이 아니라 이란입니다. 미국은 서명할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란은 누가 서명할지도 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양해각서는 도구입니다.
도구는 준비돼 있는데 이란이 손을 뻗지 못하는 겁니다. 한국 시각으로 23일 밤이 데드라인입니다. 트럼프는 연장 없다고 했습니다. 결과가 나오면 바로 분석해드리겠습니다. 구독하시면 중요한 뉴스를 놓치지 않습니다. 좋아요로 격려해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